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일사동구 식사동 위시티 입대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는 청산 김영수입니다. 오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고양도시철도 추진연합과 입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1조에 근거하여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득한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양갑 선거구 중 식사동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마 내일은 또 도래올 것 같은데 각 고양갑에는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현안을 다루기는 그렇고 오늘은 우리 동네 식사동 현안만 잡았습니다. 오늘 고양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에게 공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모든 입 후보자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네 분 후보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후보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성남 후보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님께 우리 지역 식사동 현재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908명 2월 말 기준입니다. 4908명 주민과 도시철도연합 입대연합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흔쾌히 성락해 주신 동국대학교 권범선 병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분야별 추가지를 위해서 우리 동네 알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취원 윤종현 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거의 우리 동네 데모를 주도적으로 하고 동네 현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입니다. 다음은 도취원 기획국장 김희선 교수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도취원 정책국장 김영호 국장님 참석했습니다. 우리 주지민 회장님 혹시 입대연합회 소속 일산자의 센트리지 입주자 대표 회장 주지민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중부대학교 하성용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께서 사회자가 질의하고 답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증하는 차원으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 식사동을 잠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사동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44개 행정동 중에서 4만 명이 넘는 동은 오직 우리 식사동입니다. 2월 말 기준으로 4908명.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로 보면 한 3만 3천 명 정도 유권자를 보유한 식사동입니다. 평균 유권자 비율이 82% 정도가 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동상 대외적으로는 우리 고양시에서 식사동을 좀 나이가 많은 늙은 동으로 보는데 일산 동구 서구를 포함해서 일산 동서구에서 가장 젊은 동입니다. 우리 식사동이 40.1세, 고양시 평균은 44세거든요. 그래서 덕양구까지 포함하면은 인구 많은 동 중에서 식사동이 가장 젊은 동입니다. 또 참고로 항상 이번에 동네를 돌아다니면 현송을 보시겠지만 19대는 고양병, 20대는 고양갑, 21대는 고양병, 20이 되니까 돌림방을 또 하도 당해서 이번에는 고양갑으로 다시 왔는데 이거는 식사동 주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아주 몹쓸 그런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런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서의 권익을 문제를 다 소외시하고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번 바뀌다 보니까 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오랫도록 연구하신 국회의원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가벼운 인사를 시작으로 오늘의 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동 유권자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는 기호 순번에 따라서 1분 한도 내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애 후보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성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살 시절부터 계속 정치를 해왔고요. 선거 자원봉사자로 시작해서 인생 내내 정치를 했습니다. 30대에는 자영업자로 한 10년 살면서 닭도 굽고 샌드위치도 굽고 여당에서 항상 공격하는 니들은 땀 흘려본 적이 있느냐. 네, 저는 땀을 흘려본 적이 있는 후보이고요. 40대에는 국회에서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요 부처들을 넘나들면서 실무에 대해서 익히고 국회에 가는 길을 또 익혔습니다. 그 뒤에 출마하기로 결심해서 7년 동안 준비해서 이번에 고양갑의 공천을 받아서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식사동 주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통과 문제들 해결할 길을 찾고 또 힘을 가지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함께 시의원, 민주당의 도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양시갑 국민의힘 후보, 국회의원 후보 한창섭입니다. 지난 12년간 발전되지 않는 고향의 모습에 얼마나 속이 쓰렸습니까? 저도 고양시에서 가족과 함께 29년을 살아온 시민으로서 속이 상하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챙기지 않았던 우리 고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제가 이번 선거에 고양시갑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우리 장관 직무대행을 한 저 한창섭이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정책, 행정 전문가로 자부하는 저 한창섭이 고향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인사 말씀. 네, 식사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도의 여인으로 돌아온 심상정 인사 올립니다. 제가 4년 전 선거구가 바뀌었을 때 몹시 슬펐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사동 국회의원을 맡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아마 제가 8년을 계속했다면 뭔가 결과에 근접하는 성과를 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식사동을 외면했다 이러는데 그건 굉장히 서운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식사동을 고향갑으로 재편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데는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수도권 한석이 아쉽다면서 이곳을 지키지 않은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식사동이 제 지역구가 된 것을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트램은 전속력으로 달려야 합니다. 준비할 시간 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심상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식사 트램 완성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김성남 후보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무소속 김성남입니다. 저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통해서 시민사회 활동을 8년간 해왔고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일을 8년이 넘게 해왔습니다. 제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행정학을 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부동산 개발학을 하면서 도심 재생 그리고 도시 재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다른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고향에 보면 아까 12년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12년도 넘게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당들이 여기에 시장, 국회의원 등을 하면서도 지역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인데 당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초과됐으면 이 손을 들어서 경고문을 날리려고 그랬는데 몇 초씩 초과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 및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질의 순서는 식사지구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관련 건을 첫 번째 항목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식사동 초중교육 환경 관련 건, 세 번째는 식사동 체육복합시설 관련 건, 네 번째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현안도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은 기본 3분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 항목인 도시철도 분야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5분을 잡았습니다. 분야별 공개 질의 답변이 끝나면은 참석하신 패널들과 추가 토론이 있을 계획입니다. 추가 토론에 대한 질문은 1분, 답변은 3분 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인 도시철도 분야 공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입니다. 식사동 주민들은 위시티 분양 당시 발표되었던 고양 경전철이 무산되고 타 지역과 교통 격차 더욱 심화되어 2018년 12월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양 도시철도 추진연합을 결성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29일 국토부 대광위에서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식사 트램을 발표하였고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올해 국토부의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청에서 멈춰선 고양선 일산 연장안이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고양시가 준비 중에 있으며 신분당선 일산 연장은 서북부 연장안의 예비 타당 조사가 불발되어 일산 연장은 현재 상태로서는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 교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 확충의 문제입니다. 식사 트램의 조기 착공, 조기 개통 및 위시 사거리까지 연장을 위한 현 단계의 문제점과 실현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고양 은평선의 일산 연장에 대한 입장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첫 번째부터 순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질문에 대해서는 기호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후보님, 두 번째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님, 세 번째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네 번째 무소속 김성남 후보 순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매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성애 후보님의 첫 번째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트램 설치도 해야 되고 고양 은평선도 났으면 좋겠는데 둘 다 하기에는 지금 재원이 안 되는 상태인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경기도 도지사 측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취재원을 공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냥 국장급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더 위에 계시는 정책 결정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며칠 동안 좀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방향을 좀 확인하고 취재를 해본 결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으시고 제 대안까지 들으시고 처음에 화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트램 추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BC값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식사동부터 해서 고양 시청 지나서 이 대구까지 내려가는 안에 대해서는 BC값이 안 나와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자에서 식사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BC값은 더 높은데 지금 이동환 시장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를 푼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 이동환 시장의 체제 하에서는 풀리질 않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걸 저희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할 만한 새로운 시장 후보를 세워서 2026년에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해서 가자 식사 라인을 추진하는 것을 한 축을 일단 두고요. 어쨌든 경기도는 트램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근데 거꾸로 고양 은평선의 식사를 지나서 일산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경기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BC값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안의 경우에는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안을 올릴 때는 트램도 올리고 고양 은평선도 올립니다. 근데 둘 다 올리는데 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되게 일단 되어 있다는 게 경기도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경기도의 생각일 뿐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르니까 일단 취재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상의해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BC값이 문제다. 그럼 BC값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여기서 경기도에서 제가 들은 고위 관계자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가자 식사 라인에서 BC값이 조금 더 높게 나오게 하려면 식사를 관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도 알고 있는 겁니다. 트램이 식사동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용할 때 BC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국대에서 멈추는 안 자체는 안을 짤 땐 그렇게 짰겠지만 실제 경기도에서도 어떻게든 이 위시티 사거리를 포함해서 이쪽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트램은 지상에다 설치하는 거라 여기라고 패말 꽂으면 여기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돈이 들거나 땅을 파거나 출구를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동을 관통해서 가자라는 것에 상당히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 여기까지가 경기도랑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국토부랑 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식사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 먼저 추진하자. 이 트램을 무조건 추진하자.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BC값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HP는 겨우겨우 0.5를 조금 넘습니다. 이거 갖고 될까 말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HP를 올릴까? 수요를 어떻게 늘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예비해서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서 합니다. 기재부가 하는데 기재부가 공적 자금이 들어갔을 경우에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있는가 하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수준을 좀 낮춰줘요. BC값이 한 0.6 정도 나오더라도 뭐 공공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만들어 줍시다라고 허락을 한다고요. 이거 한 계획이 300억입니다. 근데 저희가 1,50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기로 했던 공사비가 얼마로 올랐는지 다 들으셨죠? 2,300억 정도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뭐 물가도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추진했을 때 추진했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미적 신강 끄는 동안 공사비는 왕창 올랐습니다. 부족한 800억을 국토부에서 타다가 안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800억이라는 돈을 기재부에서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가져오는 돈을 가져와서 하면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값이 안 나오면 안 해줘요. 그건 뭐 30초 전입니다. 그밖에 안 남았습니까? 큰일 났네요. 그럼 짧게 해야 되겠네요. 설명을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짧게 드리면 그래서 저는 지금 LH가 창릉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양시가 더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풀어주던 지구 개발을 하던 거기서 LH가 돈을 더 벌게 해서 더 번 돈을 태워서 500억 LH와 고양시가 부담하게 만들어서 정부에서 부담한 비율을 300억 이하로 낮추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공공기관 예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를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또 궁금한 점 추가 질의를 해주시고 일단 그 본 질의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한창석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식사 트램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 그리고 VCT 사거리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양 은평선도 중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사등 트램의 조기 착공 그리고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도 말씀을 하셨듯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좀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재직하면서 타당성 통과를 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식사 트램의 예비 타당성 통과는 물론이고 또 조기 착공 그리고 조기 개통 VCT 사거리까지 종점을 연장을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식사에서 대곡 노선을 기존의 식사역과 VCT 사거리 중에서 어디에서 연장하는지는 아마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양 은평선의 경우에도 일산보다 정확하게는 이제 중산까지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경험이 많습니다. 이 분야를 살려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어떤 방안이 더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방안을 어떻게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허들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트램은 식사동 교통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추진돼 온 거고 또 고양선 연장은 촘촘한 수도권 철도망 구축의 관점에서 검토돼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트램이 제2차 경기 도시철도망에 올라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지금 국토부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마치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또 거기서 통과가 되면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또 실시 설계가 돼서 착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허들입니다. 아까 우리 식사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6년 동안 이 트램 또는 철도를 추진해 오면서 이 모든 것이 엄청난 허들이 앞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말하자면은 오징어 게임처럼 한 단계 한 단계가 철저하게 관리돼서 넘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국토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위원회 활동을 해보니까 승인 요청한 건의 한 40% 정도가 탈락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램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조건이 있는 거죠.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지만은 BC가 0.5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합평가도 0.5가 기준인데 0.01을 겨우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으려면은 국토부를 움켜쥐고 경기도를 도울 만한 힘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저 심상정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토위원이고 4년 동안 국토부 관료들과 기재부와 대광위와 경기도와 합을 맞춰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고 기재부에 올라가면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BC는 숫자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HP는 종합평가인데 이거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BC는 0.7을 넘기가 힘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HP를 0.5 이상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트램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또 KDI의 설득을 해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신청사 원안 착공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신청사 원안 착공 같은 것들이 반드시 돼야 될 이유가 이 피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신청사 원안 착공을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트램도 저는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영역이 생각보다 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국토부 그동안에 당직 일선에서 물러나서 텔레비 많이 안 보인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국토위에 가서 3호선밖에 없었던
고양 갑에 지금 6개의 철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 6개 철도가 철도나 철도역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감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이미 지금 진행되어 온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경기도 관리나 국토부 관리가 어떻게 무슨 숫자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해볼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타를 이제 통과하고 나면요,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해서 이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한 과정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 과정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하게 설득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 일. 그거는 초보 운전자들은 못하는 일입니다. 저 심상정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VCT 사거리 연장 문제는 예비 타당성 검토 후에 승인된 이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이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5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증액과 설계 변경을 이뤄내야 되는데 고양 은평선에서 제가 도래 울역을 만들어낼 때 바로 이 트랙으로 신설을 성사시켜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질의 시간을 초과됐을 경우에 시간을 제가 카운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또는 차후 시간대에 그 부분을 공평하게 될 수 있게끔 심의부님이 한 15초 정도 초과했는데 그 부분 기록을 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무소속 김성남 후보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앞서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1,5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심도 있게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왜 안 됐는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지금까지 왜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요. 지금 저는 이런 일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그거를 추진하는 사람의 의지와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 은평선에 있어서는 현재 고양시청역, 식사동 그리고 일산역 노선은 경기도가 발표한 국가철도계획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에 국토부에서 건설 계획이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은평선을 건설하면서 LH공사에서 창릉 원흥지구 개발하면서 개발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것의 일부를 수입한다면 중산지구까지 연결되는 인천 2호선과 연결되도록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고양시 관내 의원들과 협의해서 합심해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답변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그 패널 분들이 아마 느끼시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본 그 도시철도 분야에 대해서 패널들의 추가 질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분 정도를 하는데 지금 특히 철도 분야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 질의에 또 추가 질의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질문은 후보 4분 후보님께 공통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또 후보님께 지명을 해서 후보 지명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본인 저 도촌의 정책국장 김영호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오신 4분의 후보님들께서 예타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타를 식사동 주민들이 이 식사 트램을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고양선 연장이 안 되고 대구에서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예타를 면제받는 방법, 즉 교외선 구간과 그리고 고양 대로 구간을 별도로 나눠서 총 금액이 1,000억이 넘지 않는, 그리고 두 사업을 다 고양시 재정과 그다음에 LH에서 1,300억에 대한 부담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두 구간을 합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두 구간을 합쳤고, 고양시에서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 두 구간에 대해서 병합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어봤을 때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둘 다 수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병합이 되지 않고 광역교통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소외 지역인 공간에 예타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녕 없는 것인지 먼저 네 분 공동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후보자 큰 질문 1번, 큰 질문 2번을 때는 그 후보가 돌아가는데 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냥 1번 질문과 순서에 맞게끔 1번 후보자부터 이렇게 하도록. 2번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번 후보자부터 또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이미 그렇게 안을 올렸고 국토부에서 국토부로 올리진 않았지만 이번 달에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 없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저희가 얘기하는 비용 자체가 900억, 600억일 때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산정해 본 결과 1,100억, 1,200억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드라마틱하게 1,000억 이하로 깎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여러 개 안을 나누어서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겠다. 이미 식사 트램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 그렇게 추진해서 안 된다고 국토부는 판단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합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저는 예타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그것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재정 예타를 받게 되면 즉 공공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서 재정 예타를 받게 되면 너무 힘들고 공공 예타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LH와 고양시청의 부담금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늘릴 것인가라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예, 예타가 가장 큰 난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전국의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시도에 좀 정책적인 사업을 한꺼번에 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가져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후보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특정 사안을 갖고 예타를 면제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향 지역의 또 식사동 지역의 특수성을 강력히 의견을 전달하고 또 지금 현재 이제 1,500대는 그런 그 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예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500억 초기에 설정됐던 1,500억 중에 1,300억을 지가 창릉 신도시 개발 부담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그 이미 고양시 경기도에서 통합 운영 방안을 확정지어서 안을 냈기 때문에 2,353억이니까 한 1,000억이 늘어나고 도시철도의 경우에 6대 4로 나누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 기준으로 볼 때 500억 이상 그중에 정부 투자가 300억 이상이면은 예타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예타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개발 부담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투자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타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숫자는 안 될 것 같고요. BC는 중요한 건 A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신청사 원안 착공을 포함해서 이 정책 평가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안을 준비해서 기재부 또 그 KDI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추진하면서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추진 세력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모아서 이 담당자들이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과거에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면 역시 추진 세력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을 하고 그것을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모습에서 좋은 결실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딱 두 마디만 더 드릴 게 있는데 지금 3분을 다 모셨었는데 그 3분을 다 내서 추가 질의 가는지 아니면 추가 질의가 나올 때 거기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후보자님께서 합의를 해주시면은 한마디 더 하시는 걸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그냥 다음 추가 질의 때 서두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로 공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하성영 교수님. 예, 하성규입니다. 저는 교수이기 전에 우리 식사동 주민이고요.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크게요. 알겠습니다. 크게는 제가 자신 있어서요. 제가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4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시티 단지가 오면서 거의 15년 이상 우리 시민분들, 특히 우리 도취원과 입주자 대표 회의가 투쟁과 역사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미 트램은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가 대광위가 발표했던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 패널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결국은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발표했던 겁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이미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예산인데요. 저도 이제 교통공학을 전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예타나 공타나 다 30초 이내로 공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분석과 AHP입니다. 그걸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트램과 고양 응급환선은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전 질의서를 좀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하지만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이번 우리 한창석 후보님께 말씀을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예타나 공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병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충북 부지사로 있을 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륙의 해양박물관을 유치하는 미래해양박물관을 충북도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3수 끝에 4번째 성공을 했는데요. 제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고 제가 근무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예타를 추진을 할 때 사실 0.2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타에 필요한 그런 질문 항목이라든지 그런 요소 그다음에 예타를 하게 되면 KDI에서 하게 되는데 KDI의 어떤 관련 인력 인맥들 이런 걸 총동원해서 정교하게 질문서를 만들고 또 실제로 예타의 통과에 필요한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 번째 도전에서 저희들이 0.8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예타 수치가 나와서 무난하게 통과돼서 미래해양과학박물관을 설립을 하게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타도 충분히 저는 우리 고양시와 우리 식사동 주민들이 협력해서 일단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필요한 그런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린 그런 예산 문제는 사실은 예타 통과를 위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통과를 위해서 좀 최대한 조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 질문에 좀 충분히 답변이 안 돼서 좀 유감입니다. 또한 예타 통과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계획, 실시 설계, 사업계획 및 수립, 승인 및 고실고서 착공이 됩니다. 그만큼 허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결국 예타는 극복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예타를 함에 있어서의 그런 실패 경험이 오히려 성공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김성애 후보님과 또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님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내용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은 제가 지하고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창릉 신도시 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양시가 예산 부담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돼서 실제로 중앙정부 예타가 잘 안 나오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투입할 예산 비중이 대폭 낮아지면 저는 GP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전 설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창릉 신도시 기본 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고 또 그 이외에 LH가 가장 중요하게 그동안에 요구했던 게 대공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요구를 고양시가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그것은 제가 지난 시장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잘 아시지만 대곡역이라는 거는 지금 서북부 교통 요충지가 됐잖아요. 지금 GTX가 올해 개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곡 역세권 한번 보세요. 어떤가.
이거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설득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대곡 역세권 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H의 요구를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고양은평선 얘기 아까 하다 말아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경기도는 어쨌든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고위 관계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병행 추진한다고 했을 때 돈은 한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데 일단 추진하면서 더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전제는 깔아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경기도에서 현재 김동연 지사 측의 경기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대곡역 개발에 있어서 저는 또 하나의 전환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주택 중심으로 한 LH가 할 문제인지 아니면 삼성역처럼 민간 기업들에게 개발을 맡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저는 주택 중심의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국 대곡역의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뭐 이것 자체가 워낙 화약고이고 이제 반응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대곡역 역세권이 제대로 이 5개 노선이 겹쳐지면서 개발이 제대로 되면 당연히 대곡에서부터 출발해서 식사로 들어가는 것에 값 AHP 값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고양은평선을 식사를 지나가는 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곡역 개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역시나 고양시랑 상의를 해야 되고 고양시장이 정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지금의 이동환 시장이 과연 이런 일을 추진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인지 주민들과 대화할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음번 시장 후보를 제대로 된 사람을 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 후보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천에서 선보이고 뭐 경선을 통해서 뽑히겠지만요. 그런 후보와 함께 전반적인 개발을 경기도와 함께 풀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가 첨예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BC나 HP나 높이는 방법의 방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와 변수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식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풍동에 대한 이지구 개발 또 우리 배후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3차 인구 유입 문제, 동국대 바이오 클러스터 등등을 좀 포함하면 경제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특히 AHP 같은 경우에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KDI도 설득 논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식사동 현안을 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 김성남 후보님부터 아까 좀 질문했는데 간단하게 관련된 예타와 공타를 포함한 BC나 EHP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적으로 그쪽에 인볼브되어 있는 그 KDI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충당할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고양 은평선을 개발하면서 도래울역 그다음에 이제 화수역 등을 개발하면서 이 개발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요. 이런 LH공사의 창릉 원흥지구 개발 수익을 이쪽에 투입을 하면서 그 연결을 중산지구까지 연결을 해서 인천 2호선과 연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사실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과 자원을 중앙 정치 그다음에 당에서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한 그런 활동 그런 것에 뺏기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주민을 위한 어떤 지역 발전에 신경을 써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시간을 다 투입하고 해서 어떤 전문가 집단과 협력을 통한다면 좋은 결과를 최선의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P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원당 신청사 원안 조기 착공과 그와 연계한 대곡 역세권 개발 이것은 LH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협의를 계속 요청해 왔던 것이고요. 저는 매우 성사 가능성이 높고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고양시의
예산 포션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주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후위기 극복과 철도 교통 확대를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탄소 배출 역량을 평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거 끝나면 바로 법 개정안 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히 국회 내에서도 공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그 철도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정책 평가를 특히 탄소 배출과 철도 교통에 대한 정책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산 확보와 이용객 수와 관련된 그 예타 관련해서는 제 공약으로 동국대 병원 인근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이러한 관련 수익금이라든지 또 대곡 역세권 개발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저는 대곡 역세권과 원당 신청사를 연계한 그 일대를 종합 개발하는 것을 지금 공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우리 옆에 후보 말씀하셨듯이 또 수익 창출금으로 또 사업비를 보전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 고양시장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습니다. 우리 식사동 주민들은 2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인 고양시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협력을 하고 해서 고양시에서 분담할 수 있는 예산 부담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HP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00억 부족한 예산에 고양시청이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하게 해야 되고 LH의 예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적률 상향을 포함해서 개발에서 이익을 더 LH에게 주고 가져오는 방법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곡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저는 상업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에게 맡겨서 개발하도록 하고 삼성역처럼 지금 삼성역이 얼마나 크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발전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분담금들을 받아내어서 고양시 전체 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고양시청 공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당시청으로 원안 복귀시키면서 그쪽을 공공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지금 이미 풀려있는 7만 평의 토지에 현재 시청을 넓은 모듈 형태로 퍼뜨려 놓기로 했는데 그 자리들에 시청 외 공공기관들과 공공건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상권을 키우는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해서 HP 값을 올리고 BC 값을 올려서 트램을 추진하고 동시에 고양은평선도 병행해서 함께 보면서 어느 쪽이 나을지는 식사 주민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도록 하고요. 대곡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남는 수익금으로 두 가지 노선을 또 장기적으로는 같이 추진할 수 있게 될 그런 미래 비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호 토론을 내부적으로 협의했는데 후보자가 상호 토론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도주위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판단하리라 보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상호 토론까지 가면 문제가 되니까 상호 토론 안 하는 걸로 하고 김 국장님 철도 분야 우리 패널 질문하고 나면 저도 추가로 또 질문 한번 하도록 그래요. 하도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예. 정책국장 김영호입니다. 저는 하 교수님처럼 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주민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철도는 지금 식사 트램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2018년도에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깃발을 들고 27회 연 인원 10,000명가량이 국토부 그리고 LH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홍정민 의원 사무실 정거투쟁 등등을 해왔던 것들은 먼 미래에 타당성을 뛰어넘어서 먼 미래에 설치될 고양선 연장안을 외쳤던 것들이 아니죠. 저희들이 외쳤던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벌써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벌써 대학을 가서 저는 자취방을 구해줬습니다. 그 자취방을 구해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도치원을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떡이라고 하는 울타리 저녁 때 아빠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싶어요가 저희 모토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식사동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고양시에서 식사 트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안타까움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각 정당의 분들께서 너무 이것을 정책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결과적으로 뭐냐면 식사 트램이나 고양선 연장안이나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면 식사동에는 어떠한 철로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식사 트램은 저한테 좀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타나 예타를 받게 되면 공공기관 예타를 받게 되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재정 수입을 국가가 60, 그다음에 지방비가 40%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고양시에서 재원을 분담 받는 것도 힘들게 되고 그리고 국가 재정으로 담보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재정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LH에서 사업비를 전체를 다 받았을 때는 공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비식값이 0.7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0.5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상황들을 주민들이 숫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1분만 더 주십시오. 김성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가자 식사선과 대곡 식사선을 병행해서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C값이 가자 식사선이 0.74고요. 그리고 저희는 0.49입니다. 이것을 병합해서 예타를 신청하게 되면 물론 이제 사업비 자체를 그 용적률을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계획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식사동 주민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기의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창섭 후보자님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고양시는 식사동 식사 트렌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500에서 2,350억 정도로 늘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LH가 부담하지 않으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6대 4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 재정을 60%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철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도시철도를 강행하는 데 가장 키맨은 누구죠?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고양시 의회에 의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석도 없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담당해 내실 건지 그 부분들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남 후보님께 지금 오늘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사 트램을 아까 1,500억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고민이 많이 안 해가지고 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주시기 전에 원래 그 패널들이 좀 짧게 질문을 하면은 1분, 3분, 1분, 3분 선순환이 되는데 추가 질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국장님께서 그냥 여러 번 질문을 한목에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체됐는데 다음부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먼저 김성애 후보님 먼저 질문이 있었죠? 일단 가자 식사 라인을 포함해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식값을 높일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동환 시장이 일단 가자 식사 라인에 대해서 자유경제구역 쪽으로 예산을 몰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를 설득해야 될 문제이겠죠. 저희가 다수의 시의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랑 계속 교섭을 하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공타로 돌려야 된다는 것, 즉 액체 부담금을 늘리고 시가 돈을 더 들여서 어떻게든 예타에서 기재부의 예타에서 재정 예타에서 공타로 바꾸자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하남선에서 BC값이 0.6이 나왔는데도 HP를 0.5를 넘겨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0.7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 예타로 가면 0.7을 넘지 않으면 얘기가 시작이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이 공타로 넘어오면 0.6에서도 이미 통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LH 분담금을 누리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런 가운데 LH가 어떻게 돈을 마련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창릉에서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인지 일단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3,000호를 더 만들었습니다. 더 늘려서 시작을 해서 그 돈만 해도 벌써 150억 분담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지금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을 포함해서 LH에서 더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 문제이고 고양시장과 함께 풀 문제이죠. 지금 당장 이동환 시장과 이야기를 해서 식사동의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유권자 인구를 갖고 있는 식사동의 문제이고 이것을 원래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하철을 먼저 깔아놓고 도시를 조성했었어야 하죠. 지금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강 시장이 할 때 그렇게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서 식사동 주민이 그런 걸 요구하니까 우리가 들어줄까 봐 고양시가 고민하는 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동 주민들은 그러한 것이 다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양시가 이 경우에는 본인들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그것이 누구의 시장이었던 고양시장의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고양시와 LH가 더 분담금을 느리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타로 낮추어서 0.6까지를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후보자님. 예, 재정 예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BC 분석에 0.2 되는 수준에서 0.8을 저희 달성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질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보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그런 분도 좀 세심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예정되는 그런 역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새로운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HP가 도입된 이유도 이런 그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예타 통과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0.5 이상이 된다면은 충분히 식사동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충분히 통과하는데 반영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시의원 없는데 되냐? 고양 갑에 3호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6개 지금 병행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녹색정의당 시의원 한 사람 없이 제가 추진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 시의원하고 있습니다. 고양 신청사 시장이 막무가내 추진하는 거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동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협력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집념, 우리 식사동 주민들이 얼마나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몇 년 동안 싸워왔나, 이것을 어떻게 책임 있게 받아 안을 것인가, 그 의지가 중요하고, 또 제가 기재위를 8년 한 사람입니다. 국토위 4년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길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리로 설득이 가능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돈만 만들면 됩니다. 돈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전임 민주당 시장 때부터 대곡 역세권 개발 LH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놓은 안이 뭐냐면 물류센터예요. 전임 시장에서 내놓으신 안이. 그리고 그게 수용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신청사 원안 존치 착공과 더불어서 대곡 GTX 노선, 이제 대곡역이 서북부, 대한민국 서북부 교통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시장 밖에 없어요.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 시장님 세워서 하겠다. 지금 트램 안도 그렇고 고양 은평선 안도 2년 후면 다 끝납니다. 2년이 아니라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방향이. 그래서 그런 말씀은 우리 주민들께는 굉장히 충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재 애를 써서 여기까지 갖다 놓은 트램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허들을 넘을 것이냐. 그리고 고양 은평선도 뭐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건 32년 이후로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병행 추진해서 그 과정에서 최선의 합일점을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후보자님 따로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도시철도 부분은 지금 추가로 패널 없으시죠? 제가 궁금한 점을 마무리,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지금 식사 트램 외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트램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26차례 연이은 한 5만 명 이상의 그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대곡 소사선 식사 연장, 고양 은평선 식사, 그 전에는 또 신분당선 식사 연장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창녕 신도시 이제 대책으로 나온 부분은 고양선 연장을 노력하다가 나온 결과가 식사 트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식사에서 그 과자 식사선이 지금 이번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자 식사선은 원래 경제자유국을 논하기 전에 JDX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과자 식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과자 식사는 예타 비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되느냐? 방송 영상 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제3전 시장, JDX 건설, 과자 식사선은 고양시에서 애초에 JDX 건설을 하면서 교통광역 분담금으로 뺏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사 트램과 고양 은평선 창녕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분담금으로 건설하듯이 국가에서 돈 재정이 불가능하니까 JDX 신도시를 건설해서 광역교통 분담금으로 받아가지고 발상을 한 게 과자 식사선인데 어느 세월에 되겠냐는 거죠. 건설이 돼야 되지. 뭐 지금
보면 제이덱스 꿈도 안 꾸고 있고 경자도 아직도 오리무중인데 우리는 2020년도 12월 29일 날 대광에서 발표될 때 우리 대광의 표현은 A 노선, B 노선 분명히 두 가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기도에서 통합 운영으로 해서 한 노선으로 해서 설거머니가 붙여가지고 예타를 받아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과연 그게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후보자님께.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 주민은 지금 미래를 보고 제가 그 가끔 농담으로 우리 살아 생전에는 전철을 한번 타봐야 되는데 5차 고가철도만 고양 은평선 좋습니다. 인천 2호선이 중산으로 들어와야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인천 2호선이 중산까지가 예타 국토부 기재부 예타를 거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38년이나 사심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붙이겠다고 고양 은평선을 시청에서 붙이는데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거는 고양 은평선 시청에서 식사까지의 연장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중산까지 연장을 이야기하시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국토부에서 두 개 노선을 발표했는데 이 경기도에서 하나를 뭉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일단 식사 연장, 일산, 증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 연장까지 일차적으로 추진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경기도랑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은평선을 카드로 잡아둬야 된다. 우리가 일찌감치 어느 쪽을 포기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A 노선, B 노선의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토부에서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국토부의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서 들은 답변인데요. 이미 A, B로 나눠서 올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올리는 것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국토부가 입장을 정한 상태에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올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을 그렇게 짰다고 하더라도 국토부는 그렇게 나뉘어진 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노선은 줄여서 개수를 줄일수록 통과 가능성이 높도록 국토부와 경기도가 상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900억, 600억이던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미 사업비가 1,000억이 양쪽에다 넘어가는 상황에서 합치는지 안 합치는지는 이미 저는 논점을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합쳤을 경우에 B와 B C값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앞에 얘기가 도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국토부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로 쪼개서 올린다고 해서 국토부가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국가사업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HP 값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라고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권 식사 노선과 그리고 중산까지 연장하는 것은 우선 식사 노선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물론 중산까지 하는 게 BC라든지 이런 값이 많이 나오지만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식사 노선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운영하기로 한 대곡 고양시청 식사선하고 가자 식사선을 합쳐서 하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양 은평선은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해왔는데 이건 기본적으로는 인천 2호선과 연계해서 일산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지금 현재 고양시도 그렇게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양 은평선 일산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작년 8월부터 착수된 인천 2호선 연장 예타부터 관리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경제성 그다음에 정책성을 따질 텐데 경제성을 검토하는 회의가 6월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이거는 이제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다만 고양 은평선은 그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전체 수도권 촘촘한 철도망의 차원에서 정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기를 지금 아까 김영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바로 식사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은 우리가 별도의 카드로 준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교동 아래쪽 식사동 사이에 기지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청역이 종점분대 주교 오거리까지 200m 지하철을 더 파놨습니다. 그것은 연장을 위해서 연장을 해놓은 겁니다. 200m를. 그렇기 때문에 뭐 비상한 카드로 히든 카드로 식사역 연장 카드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후보자님. 예,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식사 트램이나 고향 변선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나누시면서 충분한 저희의 장애와 그다음에 극복하는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통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이제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면서 고양 시민이 50%가 이상이 되는 분들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분들에 있어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그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이러면은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길에서 허비하는 꼴이 보통 되는데요.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침과 저녁을 잃어버린 삶을 통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이 사실 트램과 고양 은평선 이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공약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과 사실 반경 15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출퇴근길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덕양 지역에서 광화문까지 30분 이내로 통행을 할 수 있는 교통터널을 개설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미 청와대가 개방이 됐고 그래서 광화문에 있어서 보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직통 터널을 개설을 한다면 저희가 이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불과 10여 분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더했을 때 한 평균 30분이면 CBD까지 시내의 중심지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겨우 사람들이 해온 거는 오래전에 이용하던 도로를 확장해서 쓰거나 그리고 또 그나마도 자유로 같은 경우에 개통된 지 30년이 10초 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저는 서울 중심까지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도로를 개설해서 고양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겠다라는 제안을 새롭게 드립니다. 예.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 정도 토론회 중에서 철도 분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후보님이 당선이 되시더라도 식사동의 이 도시철도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인데 항상 우리는 을도 완전히 그냥 땅바닥 을의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 선거를 통해서 또 총선이 지나고 나면 곧 2년만 지나면은 지방선거 그로부터 1년 더 하면 또 대선이 오거든요. 아마 우리 식사동에 똘똘 뭉쳐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반드시 표가 깔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과 힘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동 초중 교육 환경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시티 도시개발 당시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기부 체납된 초2, 중1, 고1 교육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부 체납 이후 식사1지구에는 식사 1지구에 한 곳, 식사 2지구에 2곳의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학교 신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초등학교는 학급당 26명 인원과 학년당 9에서 11급 정도 상황이며 특히 양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사동 단일 학군으로 학급당 평균이 29.2명이고 초감일이며 한 학년당 학급수가 16학급, 17학급, 16학급으로 과대 학교로서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지구 내의 초중 등 학교의 과밀학급, 과대 학교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 신설 및 기타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 순서는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식사동 내에 가밀 학급 문제는 우리
식사동 주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초중고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불구하고 식사동에서는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교사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로 신설이라든지 과밀학교 해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식사동 내의 과밀학급 가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초, 중, 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 운영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식사동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과밀학급과 과대 학교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과밀이지만은 학생들이 자라면서 다시 또 학급 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과밀이 추후에는 이제 과밀학급 상태가 됩니다. 이런 학교 늘린다는 문제로 지금 과밀학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식사동이 직면한 초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또 미래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 고 통합 운영학교를 이곳 식사동에 신설하겠습니다. 추후에 고등학교도 이제 신설하는 과밀학급 가대학교 문제가 제기될 것이지만은 초중 고를 각각 따로 신설하는 것은 부지학부 문제라든지 또 고등학교는 또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에 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학교를 설립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이제 통합 운영학교는 오히려 지역 그 학력 인구 구성의 변동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학생 수, 학급 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학교 설립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이 신무부님. 그 식사지구 내에 중학교는 반드시 신설돼야 됩니다. 인구 소멸이 되고 이제 학교가 이제 많이 남아돌 거라는 이유 때문에 신설을 못하겠다 그렇게 교육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낡은 학교 총량제를 아직도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교육 평등권이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 아이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30살, 40살에 누리라는 얘기하고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투자는 이제는 아이들 학교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학습 시대의 공간 거점으로 사회적 투자로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신설해야 되고요. 교육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제가 그 신원고등학교를 똑같은 상황에 있던 신원고등학교를 신설을 해서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원고등학교도 주변에 고등학교 교실 많이 비었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 투자심의에서 한번 미끄러졌는데 이걸 단지 비용 편입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기본권, 교육 불평등 해소의 관점에서 숫자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의위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로변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덕양구 학구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키로 시간거리 또 무슨 환승 횟수 버스 요금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제가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우리나라 행정으로 보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습니다. 식사동에 있는 문제들 해결 안 되고 지금 5년 10년 계속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근데 최소한 식사지구에 중학교 하나는 신설해내겠다. 신원고등학교 만든 것처럼 이번에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반드시 식사지구 내에 지금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본들. 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두 번째 질의와 세 번째 질의가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조합과 시, 교육청 이 3자 간의 그 주체 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 가지고 해결점을 못 찾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증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조합은 1지구, 2지구가 있을 때 1지구에서 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체육복합시설 미납금을 해결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시의 환지 정산대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매각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이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매각 대금으로 나머지 부지에 이제 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한테 이런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청과 시청이 협조를 하도록 해서 학교를 증설시키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체육복합시설의 조기 준공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동에 젊은 부부들이 왜 이사를 들어올까요? 학군이 좋으니까 오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경쟁하고 같이 키우고 가까운 곳에서 키우고 단일 학군이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식사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지역의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들,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값이 좀 비싸더라도, 지금 저희 뭐 일부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들어오는데, 이걸 뭐 풍동까지 해서 공동학구제를 넓혀갖고 문제를 해결하라. 누구는 옆집 사는 애는 걸어서 학교 가는데 누구는 버스 타고 풍동까지 가라는 게 해결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청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꽤나 오랜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교육청의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고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양일중학교의 제2캠퍼스를 추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동에는 1지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합이 갖고 있는 땅이 있죠. 교육부지를 원래 팔기로 했던 것이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교육청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땅이 하나 있고요. 2지구에도 또 교육부지로 지금 기부 체납된 땅이 있습니다. 땅을 고양시에서 제공하면 교육청은 거기에 제2캠퍼스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새로 중학교를 만들면 뭐 정원부터 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복잡하게 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제2캠퍼스로 해서 한 학교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논쟁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식사동 주민 여러분들과 학부모들과 더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1차적으로 드리는 제안은 모듈러 학교입니다. 그 지금 유튜버에서 모듈러 학교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일반 스마트 클래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듈러로 만드는 교실이 있는데요. 층층이 쌓는 문제. 다만 하나의 문제는 층간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있거든요. 굉장히 학습을 받기가 좋은 환경인데 이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땅을 주면 설치에 일주일 안에 모듈러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양일중학교 아이들을 나눠서 그건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보죠. 1학년을 모듈러 클래스에서 2, 3학년을 양일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30초. 예, 지금 1시간 40분이 넘는 배식을 하면서 17학급이 한 학교에 모여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분교를 해서 새로 만드는 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중학교를 세우는 거 어려우니까 제2캠퍼스를 유치해서 1지구, 2지구에 있는 교육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활용해서 쓰자라고 하면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있고 그다음에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러 쓰다가 이것이 모자라지면 그만 닫고 다시 양일중학교로 복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도 아낄 수 있습니다. 예. 그 후보자님 답변에 대해서 혹시 우리 패널 분들 따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을 추가 질의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은 관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도 같은데 교육지원청장과 우리 학원위와 입대연합회가 함께해서 교육지청에 참여를 해서 학교 부지를 만들었는데 왜 학교 안 짓느냐? 짓지도 못할 것 같으면 왜 분양대금 포함해가 학교 부지를 지금 현재 식사 1지구에 유치원 초등학교 하나, 2지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무려 교육연구 부지가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분양가에 반영돼 있거든요. 이처럼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를 해서 안 지을 것 같으면 왜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비싼 분양 대금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보게 하느냐. 분양 학교 부지를 만들었으니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뭐 중투심의 대상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한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더라도 이 식사지구 교육 환경이 지금 원중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른 초등학교 7학급인가 정도 총 학급수의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가 원중 초등학교로 오고 나서 깜짝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런 큰 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이거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정도로 학생 수가 심각하고, 양일중학교 원중초로 가보시면은 상담실이 없어 복도를 메꿔 가지고 상담실을 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특활실, 풍동중학교 18개인가 뭐 있다고,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질은 안 좋은데, 학교 영향은 안 좋은데 학생 교육의 질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빠른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후보자님께 특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속도를 내서 오늘 세 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골치 아픈 식사동 체육복합시설 분야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사동 위시티를 건설하면서 식사도시개발 1조합에서는 2015년 당시 식사 1지구 개발 이득금으로 체육복합시설 조성공사를 기부체납하는 행사로 공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식사동 체육복합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 후 착공하여 현재 98% 정도의 공정률로 거의 완성 단계에서 시행사인 식사 1조합에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잔금 약 40억 원대 지불이 지연되면서 2022년 6월에 주민 시범 운영이 계획이 취소되고 현재까지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식사동 체육복합시설 조기 준공 또는 조기 가하 사용을 위한 해결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2년이 지났지만도 안에 볼링장은 설치한 지가 무려 3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기에 지금 준공 사용하지 않으면은 고철덩어리가 될 처한 상황이니만큼 우리 후보자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다 지어놓고 사용을 못한 채 그냥 늙어가고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주민 행복권 추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또 주택 1지구 주택조합, 교육청, 캠코 이런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 합의라는 대화 자리에는 이해관계만 있지 책임 당사자가 없어요. 책임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막연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각 책임 주체를 특정해서 그 책임을 특정해서 매듭을 순서에 맞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당연히 고양시가 이 책임 당사자로서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이고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처음에 주택조합하고 그 협약을 할 때 이 두 개가 연계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을 책임 주체가 바로 고양시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주체가 고양시고 그다음에 협약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이건 무조건 조합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책임 중심에 서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나 고양시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라도 1지구 안에 있는 교육부지 이 부분의 그 용도 변경은 시장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동 주민들께서 시급히 필요한 중학교 신설 있는데 그것을 이 관내에 있는 다른 부지에서 하고 이 1지구 내에 그 교육부지는 체육공원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도 된다. 이런 주민의 총의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의 총의가 뒷받침될 때 고양시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주민의 이 학교 용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식사동 주민의 총의가 확인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그러고 나면은 남는 게 이제 캠코의 담보권 그 이제 20초 활용인데 전입니다. 예. 그거는 용도 변경이 되고 나면은 돈만 받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시의원인가 누가 해서 200 몇십억이 확정을 했는데 그 돈 받는 방법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캠코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후보자님. 아까도 2번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기 인볼브가 돼 있는 각 주체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조합이 1지구 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체육복합시설 미납 해결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환시 정산대금으로 납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자금으로 이제 이 지구에 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교육청과 시청의 협조도 받고 해서 학교 증설과 체육복합시설이 조기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의 유수한 학교를 들여오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출마를 결심하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영국의 헨리 8세가 1541년에 설립한 보딩스쿨이 있습니다. 클라이스트 컬리지라고. 그 클라이스트 컬리지를 유치하는 MOU를 작성을 했고요.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딩스쿨로 기숙 학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졸업식에 영국 왕이 찰스 황태자가 참석하기도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여기 고향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정말 세계적으로 중심지가 되고 여기에 뭐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여기서 이제 학부모들까지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까지 참여를 해서 여기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정말 여기에 이 고향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듈러 학교는 플랜 A고요. 이제 플랜 B를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동 이주가 어차피 학교 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를 풀 사이즈로 지을 필요는 없다고 교육청이 판단한 것이고, 왜냐하면 풍동 옆에 지금 중학교도 남기 때문에 그쪽으로 애들 보내면 되는데 왜 학교를 신설하느냐고는 교육청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2캠퍼스는 된다는 입장이 지금 교육청의 입장인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일중학교에 제2캠퍼스를 만드는 건 가능한데 이 1지구의 땅을 그럼 전체를 다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신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도 변경은 저는 필수적으로 봅니다. 여기를 그냥 공원으로 바꿔서 고양시는 그냥 무상으로 조합에 돌려달라고 하는데 조합 입장에서야 아니 그때 했던 계약이 있는데 갑자기 이 땅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하소연도 맞는 말이고, 조합이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땅을 판 매각 대금이 전부는 다 고양시로 흡수가 되니까 고양시가 용도 변경을 해서 그 땅을 팔도록 해주고 대금지가 남는 것들은 치우고, 그다음에 대신 그 땅을 사가는 쪽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땅을 나누어서 제2캠퍼스로 쓸 수 있는 부지는 양일중학교의 제2캠퍼스를 쓰고 자기들이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한 지구 안에서 해결을 보자. 그래서 이 여기를 사들이는 쪽이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입찰을 통해서 하겠죠. 여기서 하는 쪽에서 학교 건물을 짓게 하고 여기를 상업적으로 개발해서 본인들은 이득을 거두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온전하게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건 모듈러보다는 훨씬 더 학교가 튼튼하고 작지만 양일 중학교의 제2캠퍼스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교육부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줄어들면 이게 점점 더 필요 없는 기간이 생길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이 상업용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충분히 기업에게 이 건설 비용을 부담시키고 교육청이 제2캠퍼스를 만들어서 양일중학교의 문제와 이 체육관 문제를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또 무슨 특혜냐 아니냐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세심하게 계산을 해서 학교 부지에 남는 이익을 학교 부지를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맞추는 것, 이것은 세심하게 시장과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겠죠. 예,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한 후보에 대한 네, 식사동 체육복합시설의 조기 준공과 조기 가상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가압류를 우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주민분들과 교육지원청 모두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향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시설을 반대한 것은 아마도 추후 초등학교 학생을 채우지 못할지 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육부와 교육청과 논의를 통해서 현 고등학교 부지를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 부지로 변경한 후에 해당 부지에 통합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렇게 되면은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그 학교 부지 매각금으로서 식사동 체육복합시설 잔금은 물론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를 풀기 위한 청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동 체육복합시설의 조기 준공하고 또 조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패널 분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체육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건은 후보자님도 좀 심층으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부지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식사 1지구 학교 부지와 학교 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위시티에는 현재 1지구를 건설하면서 한 2천억 정도의 기부 체납으로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고등학교는 2개입니다. 국제고까지가 기부 체납 점 더 건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 체납을 하고 나서 원래는 학교 부지가 공공공지로 남았는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 체육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 8억, 경기도 10억, 한 1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트랙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차에 주변 단지에서 소음 문제로 반대를 해서 존치되고 있다가 1단지와 국제고사의 오피스텔 건립권으로서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학교 부지로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식사 1지구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부지, 2지구도 또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짓고자 할 경우에는 무려 교육연구실 무려 5개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에서든 교육 중에서 자꾸 핑계를 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체육관 준공을 위해서 학교 부지 용도 전개 필요하면은 시에서나 조합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이래 계획을 세울 테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먼저 주민들이 항복을 선언을 하고 용도 변경해 주세요 하고 나면 우리 체육관을 뭐 좀 용도 변경해서 체육관을 좀 준공해 주세요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시와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학교 용지를 이용한 체육 시설을 조기 준공 또는 가사용을 대책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입대연합회에 제출해서 주민 동의 아니면 주민 투표라도 받아들일 테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토론 주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에 그 식사동에 갑작스럽게 데이터 센터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지금 환경 문제도 이렇게 질의가 되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사용 승인 후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2곳이 있고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가 5곳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식사동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식사동은 신성, 인성, 대붕의 유해 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데이터 센터마저 건립된다면 이를 우리 주민들이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과 2단지 주가는 무려 17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위해 시설을 생각하는 식사동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무소속 김성남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교통 영향 평가만 있고 환경 영향 평가가 없는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입증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선이 되면 관련 문제를 담당을 구성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들이 여기 이제 들어온 것도 있고 이제 다시 들어올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기 식사동 말고요. 여기 식사동 말고 이 고향에 보면 많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지들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네트워크 활용해가지고 제 경남에서 센터를 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회사와 협업을 해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R&D 센터 설립을 이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1,300억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덕양의 품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또 일조를 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성희 후보님. 네, 데이터 센터 자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데이터를 담아 놓는 건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세워져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1년에 25기가와트 퍼 아워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서 이게 초고압선이 들어가야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 초고압선이 일으키는 유해한 전자파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논란이 있는 시설을 우리 동네에 가져오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세우는 쪽에서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하지는 생각은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너희들이 입증해라라고 말하는데 그런 걸 왜 수용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상으로 봐도 수도권에 가뜩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전기를 잡아먹는 시설을 굳이 수도권에 둬야 되느냐,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발전 시설 근처로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요즘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태양광 발전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간척지 이런 데다가 만들어 놓고 광케이블로 연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도심에다가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드냐. 이건 국가 안보에도 문제고 전력 공급에도 문제고, 이렇게 많은 전기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틀고 이럴 때 이렇게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 시설 옆에 초고압선으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굳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도대체 그걸로 세수를 얼마나 벌어들이길래. 제가 알기로는 한 데이터 센터에서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80억 정도라는데 고양시가 80억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으로 안 된다. 일단 주민 건강상으로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를 찾아오든가 아니면 30m 지하로 초고압선을 묻어서 아무런 무해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든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전기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데이터 센터 건립은
현대 사회에서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식사동은 물론 수도권보다 지방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저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식사동의 데이터 센터는 전자파와 같은 그런 주민들의 불안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라든지 또 일부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기준치가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이게 대해서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가 지나치게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전력 수급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올해 들어서 또 수도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 거부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일부 데이터 센터 사업자에게는 한전으로부터 전력 사항을 재신청하라는 그런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또 6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을 보면은 수도권에서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 것이 앞으로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식사동 데이터 센터 앞으로 설립하는 것도 이러한 그 법적 제도적인 그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건립 과정에서 우리 식사동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고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아직 모호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정을 하고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 또 우리나라가 또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건립이 필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지방 분산을 위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삶의 피해 정도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그런 위해 시설을 허가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걸 점검해야죠. 그거 하라고 지자체 두고 중앙정부 둔 거 아닙니까? 인선이라든지 신성, 대봉 같은 그런 유해 시설 문제도 저 일지구 그 학교 근처에는 그냥 하얗게 분진이 쌓이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기 위에 측정해 보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런데 측정을 해보면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럼 그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기준을 바꿀 권한을 시에 줬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을 해야죠. 저는 이 문제는 인선 문제도 그렇고 그게 국회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권한을 줬습니다. 고양동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200m 이내에는 못 지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해가지고 막아냈습니다. 저는 고양시의 이런 각종 유해 시설, 지금 데이터 센터 고용도 없는 이런 유해 시설을 마구 허가해 주는 것은 저는 고양시가 자기 직무를 방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다 있어요. 근거가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삶을 증진해라. 그다음에 균형 발전, 공동 번영을 추구해라.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해라. 그럼 이런 모법이 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시의원들이 지금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하신 전자파 기준, 우리 주민들에 대한 기준, 거리, 그다음에 미세먼지, 거리, 정도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로 그래서 고양시의 인허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주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허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걸 막을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원들께서 만들어 드리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센터 허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지자체는 아마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부분을 아마 의회 조례로서 최근에 만든 그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가 무려 지금 2개가 운영 중이고 5개가 계획 중이고 또 식사동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식사동의 그 2단지 뒤쪽에 데이터 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주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술 한잔 먹다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져서 다행스럽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건축 허가가 되기 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덕이동에는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매일 됨하고 생쇼를 하는데도 고양시에서는 허가를 발리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허가가 나지 않는 경관시 초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시에서는 반드시 안 그래도 지금 환경유해 시설 때문에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식사동에 이 기름을 붓지 않는 행동을 반드시 멈춰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컨지를 모두 마치고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한두 분 정도 그러면은
앞으로 좀 나오시고 그 한두 분 정도의 추가 질의를 받고 일단 마무리 정책 협약서 서명식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먼저 우리 저기 자이 2차 일산 센트리지 주지민 입대 회장님입니다. 오늘 저기 처음에 교통 관련해서 철도 이야기만 계속 하셨는데 저는 도로교통 관련해서도 대 후보자님들께 좀 질문이 있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식사동 앞에 풍동 그 2-4, 2-4지구 3, 4블럭에 지금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6차선 도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6차선 도로를 연장을 대곡역까지 직선 도로를 연장을 하면 저희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10분 내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도로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들께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정확한 저 질문 내용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동국대 사거리부터 지금 현재 옛날에 저희들 통상 이야기하는 오장동 그 함흥냉면집까지를 고일로입니다. 고일로를 풍동 2지구 3, 4블록을 개발하면서 현재 4차선인데 6차선으로 그 풍동 2지구 3, 4블록 조합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6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거기로부터 앞쪽으로 해서부터 대구까지 곡산으로 가는 길 계획을 하고 있는 그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건에 대해서 한번 좀 뭐 혹시 아시는지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은 먼저 뭐 후보자님 우선순위로 먼저. 예,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 말씀 보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고양시가 너무 늦춰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45조인데 그중에서 1조를 지금 버스에만 1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전체 예산의 2%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택도 없습니다. 뭐 200억 정도 비용을 버스에 지금 태우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있던 셔틀버스가 없어진 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고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요즘 또 수요 응답형 똑버스가 다니는데 신통치를 않습니다. 뭐 가는 시간이 길고 부르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대곡역까지 직행하는 다람쥐 버스를 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람쥐 버스를 도입하면 기존 시내 버스가 이제 이러저런 분만들이 이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면적인 준공영제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의 버스 운행률은 54에서 56% 정도 수준에 그친다는 것. 즉 버스가 1000대라면 400대 넘게가 차고에서 놀고 있는데 서울 26개 버스회사의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서울 쪽으로 기사들이 다 몰리면서 여기 기사를 구할 수 없어서 월급 차이가 제가 버스회사 사장님한테 100만 원 정도 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메꿔서 버스 운행률을 코로나 이전에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람쥐 버스, 똑버스 등을 도입해서 빠른 교통을 먼저 확보해서 대곡역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트램 등 확실하게 만든 하드웨어는 그 뒤에 하더라도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정확히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식사동을 지금 오고 가면서 가장 느낀 게 사실 백마역을 통해서 이렇게 마두역을 이동하는지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풍동지구 개발에 따라서 대곡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다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이거는 뭐 고양시도 지원해야 되고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지금 저도 진전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폭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설되기 전이라도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에 오가고 또 지하철 노선과 연계되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관내버스를 조금 확충한다든지 또한 그 똑버스 문제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동에서 곡산역까지 직선으로 6차선을 뚫는 고일로 문제하고요. 또 성당길 개통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성당길도 이제 식사 3지구 전체를 염두에 둔 시가와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3지구 개발이 지금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당길이 묶여 있는데 그럼 별도의 예산이라도 시가 수립을 해서 빨리 길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국비를 보탤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M버스 여의도 가는 M버스 자랑만 하고 없어졌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요. 제가 식사동 국회의원 할 때 이 식사동에서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가는 M버스 그리고 저 원당에서 그 서대문까지 가는 M버스를 확보를 했는데 이 식사 여의도 노선을 입찰하는 버스가 없어서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공영제를 고양시가 채택하지 않으니까 3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채택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처음
그 광역버스에 적용을 했습니다. 1000번 버스가 이제 준공영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면은 장사 안 되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고양시가 준공영제를 확대해서 정말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마을버스도 너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대곡역 가는 게 핵심인데 원당 돌아가야 되고 또 무슨 또 풍산역 돌아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일단 식사동 출발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답했던 그 트램 문제와 같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들은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이제 도로를 넓히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반드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선 이런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의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마을 버스들을 증차시키는 등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준공영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수익성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 버스들이 운행이 순조롭게 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식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 부분을 제가 아마 그 이번 공약에 제가 반영을 요청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고일로를 4차선 6차선으로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식사동 그 고일로가 3분의 1은 식사동 3분의 1은 풍동입니다. 그런데 고일로 가면 대부분 풍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식사동 주민들이 동구청 장학로를 나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용하는 부분이 고일로거든요. 그래서 풍동 2지구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6차선을 확장을 했는데 가자 식사 트램이 들어올 경우에 그 중간으로 트램을 올리기 위해서 6차선으로 또 확장까지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6차선은 일단 풍동 2지구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오장동부터는 고양시 예산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공약에 좀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당길 용역이 작년에 10억 정도 책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용역 예산 10억을 만들기는 했는데 과연 그게 뭐 날라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전혀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되게 갈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 되겠죠. 조금 이제 한 10분은 통과했는데 마무리 질의로서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양갑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그리고 마무리 인사와 함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으로서 마무리 인사 너무 길게는 마시고 짧게 3분 이내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선에 따라 김성애 후보님부터 마무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기조를 못 살게다 심판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식사동에 있는 현안들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생이 우리 먹고 살기가 국가 안보와 외교가 너무 힘들어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면요 그런 말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비단 식사동뿐만 아닙니다. 신원마을 가면 신원마을, 도래울은 도래울, 고양동, 관산동, 내유동 어디에를 가도 주민들이 제가 있었던 다른 옛날에 정치를 하던 보정한 시절의 다른 많은 지역구들은 동네에 가서 주민 100명을 만나면 다 100명이 다른 얘기합니다. 뭐 이 사람은 저 얘기 그 사람은 이 얘기 하는데 이 고양시에 와서 시민 여러분들 만나면 동네마다 제가 외워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똑같은 말씀들을 다른 분들이 하세요. 그만큼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다는 것. 도래울도 도래울섬, 식사동도 식사섬이라고 자조를 하실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라고 현수막은 걸었는데 동네에 오면 주민들 말씀을 들으면 참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내놓으신 여러 가지 대안들과 정책들 이것들을 잘 공부하고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각 지역에 고질적으로 묶여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이번에 뽑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뭐 얼추 적어보니까요. 국토교통위, 산업자원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까지
국회에 정말 많은 위원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있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로서 각 상임위마다 교섭을 할 수 있는 간사들을 두고 있고요. 제가 그런 여러 선배님들,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또 제 10년간에 걸친 국회에서 또 보좌관 생활들, 정확히는 7년 정도죠. 이것도 선거법 위반에 걸릴나? 하여튼 단연간의 국회 경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각각의 상임위와 함께 교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또한 쪽으로는 김동연 도지사와 또 우리 도의원들, 민주당의 시의원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식사동의 문제, 고양시 갑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선거는 고향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제는 이제 말로만 하는 정치는 끝내고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참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향의 발전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우리 행정과 정책의 전문가로서 우리 식사동의 염원인 식사트램 조기 착공 연장 그리고 고향 은평성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식사동의 가밀학급을 해소하고 체육복합시설 조기 준공 그리고 사용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문제와 그 외 여러 가지 현안들도 꼭 해결하겠습니다. 반평생을 살아온 제2의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식사동 고향과 발전과 변화를 위한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호 2번 한창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문자로 우리 김성애 후보님이 오늘 페북을 두고 하나 보냈는데 이번은 지방자치선거가 아니라서 길을 깔겠다, 철도를 놓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권 심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 비례 후보로 출마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권 심판, 지역 발전 다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는 우리 시민들의 이름으로 또 장사 안 돼서 시름시름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름으로 또 철도 기본권을 위해서 수년간 투쟁해온 우리 식사동 주민의 이름으로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방탄이 아니라 민생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식사동을 모시면서 5천 명 규모의 그 집회 16차례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식사동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 재산 손실과 또 출퇴근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압니다. 식사트램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투쟁으로 돌파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가능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선책도 모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식사트램 올해 식사트램 고향 은평선 다 올해 안에 결판 납니다. 저는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4선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총선 끝나면 바로 식사트램 관리할 겁니다. 제가 좀 건방진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이 철도 문제는 대광이, 국토교통이, 그다음에 기재위, 경기도, 고양시까지 다 올라야 되는 일입니다. 4년간 맞춰온 팀워크가 있습니다. 초선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심상정이 식사트램 또 고향 은평선 반드시 완성하는 결과를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무소속 김성남입니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구가 붙었다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당에서 맡아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시켰나요? 어느 당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민원, 그다음에 지역 현안 이런 것들 계속 되풀이돼서 주장이 되어 왔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통 속에서 다시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정책 협약서를 통해 가지고 여기 나온 공약들을 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공약들 이거 살펴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 이틀이면 파악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저는 정당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정당에 목을 매면 그 정당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해적으로 많이 생기죠. 근데 그게 가해적으로 많이 생기는 일일까요? 자기 자신의 본업을 망각하고 몰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수행하다 보면 결국은 정당보다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을 다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도외시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가고 국민들은 또 속았거나 하면서 한탄만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무소속입니다. 정당보다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도심 재생, 도시 재활성화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향 그리고 식사지구, 이 식사동 이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고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초 전. 그리고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여러분들 지금 제시하신 공약 저 다 지킬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혁명을 이끌어내서 다 이룰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윤택하고 번영된 삶을 사는데 제가 일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도시철도 추진연합 윤종현 위원장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후보님, 그리고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님,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그리고 무소속 김성남 후보님께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식사동 현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국회의원 후보자를 찾으셨습니까? 그 해답은 4월 10일 우리 선거날 우리 꼭 투표하셔가지고 색을 당을 떠나서 우리 식사동 위에서 열심히 일할 후보자를 그리고 국회의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 집에서 쉬고 투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또 현안들은 또 묻히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4월 10일 날 반드시 우리 식사동 현안을 찾아줄 국회의원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